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이야기, 반려견 소변과 막힘이 아파트의 꽃과 나무, 식물을 죽인다는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물론 비반려견주님들도 걱정되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정말 반려견의 소변과 막힘이 아파트 조경을 망칠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문제의 진실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반려견과 아파트 조경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얻으실 거예요. 반려견 소변과 마킹의 차이. 먼저 반려견을 키우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은 소변과 마킹의 차이를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행동입니다. 반려견 소변은 생리적 배변 행동으로 평균적으로 150ml에서 200ml를 배출합니다. 작은 자판기 종이컵 양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킹은 전혀 다른 별개의 행동입니다. 자신의 영역 표시를 위한 행동으로 1에서 2스푼 정도의 아주 적은 양만 나와요. 마킹은 소변보다 자주 하지만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로 꽃, 나무, 식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결국 반려견 마킹은 아파트 조경 문제에서 전혀 언급조차 필요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마킹을 제외하고 반려견 소변은 아파트 꽃과 나무를 죽이고 조경을 해칠까요? 반려견 소변이 조경에 미치는 영향. 그럼 반려견 소변이 조경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말 반려견 소변이 꽃과 나무를 죽이는 걸까요? 조경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왕리번 예약회 RHS와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연구 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왕리번의 협회 RHS에 따르면 하루에 같은 장소에서 10회 이상 반복 배출이 아닌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적절한 물로 희석하면 반려견 소변의 염분은 식물에 해를 주지 않습니다. 독일 조경연구소 DLGF는 잦은 반복이 아닌 이상 소변 속 염분은 식물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 반려견들이 산책 중 잠깐 배출하는 소변은 꽃과 나무에 큰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반려견 소변 속 질소는 오히려 잔디 성장에 유익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아파트의 현실과 반려견 소변의 영향. 한국 아파트 평균 세대수는 약 500세대이고 20에서 30% 세대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말티즈, 포메라니안, 요크셔 테리아 등 소형견이 절대 다수이고 다음으로 푸들, 비숑, 비글 등 중형견, 그 외 리트리버 등 대형견은 매우 적습니다. 소형견은 평균 3에서 4kg의 1회 소변량은 20에서 30ml이고 중형견은 평균 8에서 12kg 1회 소변량은 50에서 70ml, 대형견은 평균 25에서 30kg의 1회 소변량은 100에서 150ml입니다. 반려견 소변이 식물에 영향을 미치려면 하루에 200ml 종이컵 이상의 소변을 똑같은 위치에 붓고를 10회 이상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결국 반려견 소변이 아파트 식물을 해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국에서 공동주택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주택관리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의 소변이 아파트 조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주택관리협회의 연구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아파트 관리업체와 조경업체는 그러한 연구 발표는 비반려견주와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반려견들의 문제라고 주장할까요? 아파트 조경업체, 관리업체가 반려견에게 떠넘긴 책임과 역할. 아파트 조경업체와 관리업체의 주장으로 마치 반려견이 조경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오해받으며 반려견주들은 산책에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반려견 소변과 마킹이 우리 아파트의 꽃과 나무를 죽인다는 조경업체와 관리업체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과 책임 회피입니다. 영국 환경청 DEFRA의 연구에 따르면 식물의 고사는 배수 문제나 토양의 영양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반려견 소변만으로
식물이 죽을 가능성이 없어요.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충분한 물과 영양이 필요하고, 그 관리가 잘못되면 반려견 소변과는 관계없이 꽃과 나무, 식물들이 시들어 죽어버리게 됩니다. 아파트 조경업체는 어려운 토양 배수 관리 대신 손쉬운 반려견 탓으로 책임 회피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는 조경 관리의 부실이 실제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배수 문제나 영양 부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소변을 문제 삼는 것은 본질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반려견 소변에 대한 또 다른 오해와 진실. 또 하나 큰 오해는 반려견 소변 냄새와 위생입니다. 일부 분들이 악취가 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려견의 소변 냄새는 일시적이며 휘발성이 강한 암모니아와 같은 화합물입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살짝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공기 중에 날아가 빠르게 농도가 희석됩니다. 특히 외부 환경에서는 비, 햇빛, 바람 등의 자정작용이 냄새를 느끼지 못할 만큼 중화시키고 희석시킵니다. 반려견은 정기적으로 예방접종과 검진을 받아서 소변이 전염성 병원균을 퍼뜨릴 위험이 거의 없고, 실외 환경에서는 자연적으로 흡수되고 분해되어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파트 조경 분쟁 똑똑한 해결 방법. 그렇다면 현명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선 반려견주들은 소변을 본 곳에 물을 뿌려주는 작은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반려견과 당당하게 산책하셔도 됩니다. 조경업체와 관리업체는 배수 시스템과 토양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한 영국 환경청 DEFRA와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연구에서도 토양 관리와 물 부족을 조경 문제의 근본적인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손쉽게 반려견에게 회피하지 말고 시설 관리와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조경업체와 관리업체가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기술적 전문성과 관리 능력이 현격히 부족하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아이들을 위해 천연 잔디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업체가 잔디 죽는다고 축구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반려견과 조경은 함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반려견 소변과 마킹이 아파트의 꽃과 나무를 죽인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공한 정보와 영상이 잘못된 정보로 생긴 오해를 풀고 반려견주와 비반려견주 모두가 분쟁 없이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